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을 더 자주 받아야 오래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70세가 넘으면 자녀들이 더 좋은 병원, 더 비싼 검사, 더 정밀한 검진을 권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모든 검사가 우리를 살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검사는 오히려 건강했던 몸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수도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건강해 보여도 70대 이후의 몸은 젊은 시절과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오래된 자동차와 같습니다. 겉은 반짝여 보여도 내부의 엔진과 부품은 이미 많이 닳아 있습니다. 특히 혈관은 예전처럼 탄력 있는 고무줄이 아니라 오래되어 딱딱해지고 얇아진 상태입니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아주 중요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몸속 정수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필터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대부분의 70대 이상은 이미 젊었을 때보다 신장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한 검사 약물이나 강한 조영제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신장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젊은 사람은 쉽게 견디는 것도 어르신들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약해진 신장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내 몸이 그 검사를 견딜 수 있는 상태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또 많은 검사들은 금식을 요구합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조차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7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금식만으로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저혈당으로 쓰러지거나 탈수로 인해 응급실에 가게 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장을 비우는 과정이 필요한 검사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밤새 설사를 반복하면서 몸속의 수분과 전해질이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심장은 나트륨과 칼륨 같은 전해질이 균형이 맞아야 정상적으로 뛰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부정맥이 생기거나 심장이 갑자기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은 무조건 빨리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 발견되는 암들 중에는 아주 천천히 자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전립선암이나 일부 갑상선암처럼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린 암은 발견되더라도 당장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공포입니다. 작은 이상만 발견되어도 사람들은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수술과 치료가 오히려 남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수술 후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걷지 못하게 되거나 요실금 같은 후유증으로 평생 고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년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매일 병원에 다니며 검사 결과에 불안해하는 삶보다 적당히 건강을 유지하며 가족과 웃고 밥을 먹는 삶이 훨씬 소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많은 분들 중에는 비싼 종합검진을 일부러 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무리한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정기적인 혈액검사와 혈압 확인, 그리고 몸의 작은 변화를 꾸준히 살피는 데 집중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젊을 때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작은 상처 하나도 오래가고 가벼운 감기 하나가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단순한 검사일 수 있지만 어르신에게는 큰 사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조건 검사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한계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말 필요한 검사가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해야 합니다. 비싼 검사가 반드시 좋은 검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단순하고 안전한 검사가 더 큰 도움을 줄 때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 자체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방향입니다. 건강은 병원 기계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집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걷고, 잘 웃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치료가 됩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친구와 대화하고, 햇볕을 받으며 산책하는 하루가 그 어떤 고가의 검사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을 찾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키기 위해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한 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편안하게 숨 쉬고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웃을 수 있는 그 평범한 하루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무조건 검사를 권할 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검사인지 아니면 불안 때문에 받으려는 것인지 말입니다. 건강은 두려움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병원에서 오래 버티는 삶이 아니라 병원 밖에서 오래 행복하게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건강이고 진짜 행복한 노후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검사는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장암은 무조건 빨리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검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은 몸에서는 이 검사가 생각보다 훨씬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검사 자체보다 검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받기 전에는 장을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장을 비우는 강한 약을 먹게 됩니다. 이 약을 먹으면 밤새도록 화장실을 수십 번 오가야 할 만큼 심한 설사가 계속됩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힘든 과정이지만 70대 이후의 몸에는 이것이 큰 충격이 됩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계속되는 설사로 몸속의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탈수가 시작되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고 어지럼증이 심해집니다. 심한 경우 화장실에서 일어나다가 그대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평소 혈압약을 드시거나 심장이 약한 분들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또한 몸속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트륨과 칼륨 같은 전해질은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검사를 받기도 전에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합니다. 장 청소를 위해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마셔야 하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약 4리터 가까운 물을 짧은 시간 안에 마셔야 하는데 약해진 심장은 이 많은 수분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이 생기면 숨을 쉬기조차 어려워집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갑자기 산소호흡기를 차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검사 과정도 결코 안전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내시경 기계가 장 속으로 들어가면서 약해진 장벽에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벽은 매우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오래된 고무호스처럼 작은 자극에도 쉽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무서운 사고가 바로 장천공입니다. 장의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장천공이 발생하면 즉시 배를 열어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고령의 몸은 이런 큰 수술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수술 후 폐렴이나 감염이 생기면 회복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검사 한 번 받았다가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대장암이 대부분 매우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발견된 작은 용종이 실제 암으로 진행되기까지는 보통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특히 75세 이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굳이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검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혈변이 없고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가 없고 심한 복통이 없다면 먼저 안전한 방법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변 검사입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몸에 아무 부담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출혈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요한 신호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검사는 조영제 CT 검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CT는 그냥 사진 찍는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영제가 들어가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조영제는 우리 몸속 혈관과 장기를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 넣는 강한 약물입니다. 문제는 이 약물이 약해진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몸속의 독소를 걸러내는 정수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70대 이후에는 이 필터가 이미 많이 닳아 있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신장 기능은 젊었을 때보다 크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강한 조영제가 들어오면 신장은 갑자기 과부하에 걸립니다. 결국 급성 신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장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소변이 나오지 않고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심한 경우 투석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 병원에 가서 기계에 몸을 맡겨야 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 약을 오래 드신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이미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조영제는 작은 자극이 아니라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조영제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혈압이 떨어지며 쇼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괜찮았다고 해서 이번에도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반응은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특별한 증상도 없는데 단순히 확인 차원에서 조영제 CT를 반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조영제가 없는 검사나 초음파, MRI 같은 대체 방법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을 확인하려고 받은 검사가 평생 병원에 묵기는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안 때문에 받는 검사가 아니라 삶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검사는 운동부와 심전도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 질환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 이 검사를 권유받습니다. 기계 위에서 걷다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결국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까지 계속 움직여야 하는 검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운동처럼 보이지만 70대 이후의 몸에는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닙니다. 평소에 격한 운동을 하지 않던 상태에서 갑자기 심장에 강한 부담을 주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은 탄력이 떨어지고 혈관도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사 중 심박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심장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슴 통증이 생기거나 호흡이 가빠지고 심한 경우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더 위험한 상황은 심장이 완전히 멈추는 경우입니다. 검사 자체가 심장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미 약해진 심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평소에는 아무 증상이 없던 분들도 검사 도중 갑자기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을 확인하려고 시작한 검사가 오히려 심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검사 결과의 정확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전도 파형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데도 이상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더 정밀한 검사를 권유받게 되고 결국 더 위험한 시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관 속으로 관을 넣어 심장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젊은 사람에게도 부담이 되지만 70대 이후의 몸에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 손상이나 출혈, 감염 같은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움직이는 검사보다 편안하게 누워서 진행할 수 있는 심장 초음파 같은 방법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고가의 정밀 검사로 알려진 전신 촬영 검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검사를 받으면 몸속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이 선택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검사는 몸속에 특정 물질을 주입하고 강한 방사선을 이용해 촬영을 진행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몸이 받는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점입니다. 이미 회복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한 자극을 받으면 오히려 몸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검사는 매우 작은 변화까지도 민감하게 잡아내기 때문에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까지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작은 염증이나 흉터, 혹은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의심스러운 결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안감이 커지고 추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조직 검사를 위해 몸에 바늘을 넣거나 더 강한 검사를 반복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이 검사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발견된 이상이 실제로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천천히 진행되는 변화라면 굳이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편안함 때문에 선택하는 수면 내시경도 신중해야 합니다. 검사를 편하게 받기 위해 사용하는 수면 유도제는 생각보다 강한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호흡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몸 상태가 약한 경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약물이 빠르게 배출되지만 70대 이후에는 간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 약이 몸에 오래 남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검사 중 산소 수치가 떨어지거나 깨어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정신이 흐릿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가 끝난 뒤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균형 감각과 판단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혼자 움직이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낙상으로 고관절이 부러지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수술 후에도 다시 걷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작은 검사 하나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편안함만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검사가 왜 위험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많은 검사를 받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